얘야, 왜 이런 호들갑을 떠니? 난 그냥 네가 배고파 보여서 밥 한 끼 준 것뿐이야. 하지만 그 밥 한 끼가 제 인생 전체를 살렸어요. 저에겐 그게 전부였어요. 사람들 다 보는데 이런 건 하지 마. 나 창피해서 죽겠다. 전 이 순간을 평생 꿈꿨습니다. 언젠가 꼭 당신 앞에서 제대로 인사하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실제 일어난 사연을 각색한 인생이 저녁빛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공항에서 청소를 하던 김복자 씨가 어떻게 당당하게 자신을 지키고 감동적인 결말을 만들어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억울함을 극복하고 인생의 교훈을 담은 사연들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좁은 골목 끝, 햇빛이 하루에 겨우 한두 시간 드는 오래된 연립주택 2층에 김복자 할머니는 살고 있다. 외벽은 군데군데 벽돌이 벗겨져 있었고 현관문 손잡이는 오랫동안 닳아 반들반들한 광택이 났다. 그 집은 복자 할머니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홀로 20년 넘게 살아온 작은 보금자리였다. 집 안엔 오래된 화분 두어 개와 TV 옆에 손때 묻은 라디오가 있었고 벽 한쪽에는 손주 사진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복자 할머니는 매일 새벽 5시가 되기 전이면 저절로 눈이 떠진다. 시계를 보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인다. 주방에서 마른 수건으로 얼굴을 훔치듯 세수하고 햇볕에 발의 원래의 색을 짐작하기 힘든 하늘색 유니폼을 입는다. 그 유니폼은 이미 소매 끝이 헤어졌고 어깨 부분은 봉제선이 살짝 풀려 손바느질로 꿰매놓은 자국이 남아있다. 유니폼 위에 반투명한 비닐 우비를 걸치고 낡은 솜수레에는 락스, 걸레, 고무장갑, 쓰레기 봉투가 차곡차곡 담겨 있다. 김복자 할머니는 그렇게 30년이 넘도록 김포공항 청소일을 해왔다. 장마철엔 새벽비를 맞으며 한겨울엔 손끝이 얼어붙는 바람 속에서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다. 김포공항에서 가장 먼저 불을 켜는 사람, 그리고 가장 늦게 불을 끄는 사람, 바로 그녀였다. 누구보다도 이 공간을 잘 알고 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그 사실을 묻지 않았다. 입국장, 화장실, 대합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오가는 그 바쁜 공간에서 복자 할머니는 언제나 조용히 묵묵히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웠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왜 이 일을 해야 하나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저 오늘도 내가 있어야 공항이 조금 더 깨끗해진다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기분 좋게 여행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런 그녀를 알아봐 주는 이는 거의 없었다. 청소 중에 지나가는 이들이 무심히 떨군 커피컵을 주우며 복자 할머니는 늘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이고, 또 놓고 가셨네. 이런 건 쓰레기통에 버리면 될 텐데. 그녀를 이름으로 부르는 이는 거의 없었다. 공항 직원들조차 청소 아주머니 혹은 거기요라고 부르며 바닥을 가리키곤 했다. 그럴 때마다 복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묵묵히 몸을 숙여 더럽혀진 자리를 닦았다. 그 모습은 마치 공기처럼 늘 있었지만 아무도 인식하지 않는 존재처럼 공항의 풍경 속에 녹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오래 그 자리에 있었으며 누구보다 공항을 깨끗하게 지켜온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날도 어김없이 공항 입국장 한켠 사람들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었다. 새벽부터 쭈그려 앉아 같은 자세로 몇 시간을 반복하다 보면 다리는 저릿저릿하고 허리는 뻐근하게 뻗쳐왔다. 가끔은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지만
복자 할머니는 절대 얼굴을 찌푸리는 법이 없었다. 몸을 살짝 일으켜 숨을 고를 때면 손바닥만 한 무릎 보호대가 헐거워져 자꾸 흘러내렸다. 그러면 그녀는 그것마저 성가신다는 듯이 한 손으로 툭 치켜 올리고 다시 고요히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은 이미 거칠대로 거칠었고 손등엔 굳은 살과 오래된 세제 자국이 겹겹이 얹혀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이 공항은 두 가지 세상을 동시에 품고 있는 곳이었다. 하나는 누군가에게 감동의 재회와 설렘이 피어나는 공간, 또 하나는 자신처럼 존재조차 인식되지 않는 이들이 묵묵히 일하는 그림자 공간. 복자 할머니는 늘 그 그림자 쪽에 서 있었다. 지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알아도 아, 뭐 청소하시는 분이겠지. 하고 시선을 휙 돌려버렸다. 그녀가 닦는 바닥을 무심히 밟고 지나가며 물자국을 남긴 채 뒷걸음질하는 사람도 있었고, 한 번은 누군가 캐리어 바퀴에 그녀의 발등을 밟고도 죄송합니다. 한마디 없이 휴대폰 통화에 몰두해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공항 직원들도 다르지 않았다. 출근길에 복자 할머니와 마주치면 인사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건 기본. 바닥에 떨어진 휴지나 영수증은 굳이 손으로 줍지 않고 슬쩍 발끝으로 밀어 그녀 쪽으로 배달했다. 그 방향은 늘 같았다. 그녀가 서 있는 곳, 그녀가 무릎 꿇고 있는 자리. 그럴 때마다 복자 할머니는 놀란 듯 허리를 굽히며 급히 걸레를 꺼내 들었다. 아이고, 또 떨어졌네.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쓰레기를 주워 담을 때 그녀의 말은 매번 시끄러운 공항 방송 소리에 파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다. 아니, 들어보려는 사람조차 없었다. 그런 날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어졌다. 한 직원은 종이컵에 남은 커피를 마저 마시고는 쓰레기통을 바로 앞에 두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바닥에 툭 내려놨다. 그 컵은 굴러서 할머니 발 앞에서 멈췄고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들이켠 뒤 묵묵히 손을 뻗어 컵을 주워 봉투 안에 조심스레 넣었다. 커피 자국이 남은 바닥을 걸레로 닦을 때 그 손동작엔 불만도 화도 없었다. 그저 익숙함과 체념, 그리고 수천 번 반복된 몸의 습관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마치 모든 더러움은 이분이 치워주겠지라는 식의 침묵 속에 방치되어 있었고, 그 침묵은 어느 순간부터 공항 안의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 어느 날은 아예 청소 중이라는 팻말을 세워놓고 입구를 막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안으로 들어왔다. 바닥은 닦아 미끄럽기까지 했는데 어떤 남성이 그 위를 성큼성큼 걷다가 발을 헛디뎌 주저앉았다. 바로 옆에 팻말이 세워져 있었지만 그 남성은 짜증 가득한 얼굴로 복자 할머니를 쏘아보며 말했다. 이렇게 위험하게 해놓으면 어떡합니까? 팻말이 저기 있잖아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답하자 눈에 안 띄잖아요, 어르신. 좀 똑바로 하세요. 그 상황에서도 그녀는 억울하다는 말 대신 늘 해오던 말만 꺼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닦을게요. 그녀의 말끝엔 언제나처럼 고단한 숨과 함께 오래된 체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걸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니,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는 게 더 맞는 말일 것이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에 그저 조용히 치우는 사람일 뿐이었다.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존재, 할머니도 아니고 복자 씨도 아니며 그저 거기요. 여기 좀 닦아주세요라는 소리 뒤에 붙어 사라지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복자 할머니는 그 자리를 30년 넘게 지켜왔다. 거창한 직함도 없고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도 없었지만 그녀는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묵묵히 바닥을 닦고 휴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이어갔다. 누군가는 그런 그녀의 하루를 작고
보잘것없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녀는 그 작은 일을 누구보다 크게 그리고 진심으로 해내고 있었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복자 할머니는 누구보다 먼저 공항에 도착해 여전히 조용히 손걸레를 짜고 있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묵묵히 몸을 낮췄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다. 복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입국장 화장실 바닥을 정리하고 긴 복도를 따라 떨어진 휴지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가며 걷고 있었다. 직원들은 여전히 그녀를 스치듯 지나갔고 누군가는 쓰레기 봉투 위에 커피를 쏟아놓고는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아무 말 없이 아무런 기대도 없이 시작된 하루였다. 그런데 오전 9시쯤 공항 분위기가 이상하게 술렁이기 시작했다. 청소용 무전기에서는 평소 듣기 힘든 말들이 오갔다. 입국장 미구역 정리됐습니까? 귀빈 도착 30분 전입니다. 홍보팀, 꽃다발 준비 완료하셨죠? 복자 할머니는 한쪽에서 쓰레기를 모으던 손을 멈춘 채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귀빈이란 단어가 낯설게 들렸지만 그게 자신과 무슨 관련이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조금 지나자 검은 정장을 입은 의전팀 직원들이 공항 이곳저곳을 분주히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바닥에는 빨간 카펫이 조심스럽게 깔렸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셔터를 점검하며 자리를 잡았고 방송국 마이크가 하나둘씩 등장하자 주변 승객들도 웅성거리며 발걸음을 멈췄다. 복자 할머니는 수레를 벽 쪽에 조심스레 밀어두고 아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 발 물러서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한 직원이 무심히 내뱉듯 말했다. 오늘 오시는 분이 그 마이클 리래요. 세계인권재단 회장, UN 특별사절도 맡고 있고. 또 다른 직원이 맞장구 쳤다. 입양아 출신인데 미국 가서 대성공했다던데요. 진짜 셀럽이죠. 사람들은 감탄과 존경이 섞인 표정으로 그 대단한 인물이 언제 나타날지 입국장을 향해 고개를 길게 빼고 서 있었다. 복자 할머니는 그 얘기를 들으며 수레 옆에 선 채로 묵묵히 서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엔 아무 감정도 섞이지 않았다. 그저 또 다른 높은 사람이 왔구나. 오늘은 더 조심해야겠구나. 그 정도의 생각이었을 뿐이다. 늘 그래왔듯 누군가 오고 누군가 떠나가는 공항의 하루. 그 하루는 할머니에게 별 의미 없이 지나갈 예정이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그랬다. 입국장 앞은 그야말로 숨조차 마음대로 쉴 수 없는 긴장감으로 꽉 차 있었다. 빨간 레드카펫은 아침 일찍부터 스태프들이 정성껏 달인 덕분에 주름 하나 없이 곱게 펼쳐져 있었고 양옆에는 국화와 백합 그리고 연보라빛 튤립이 꽂힌 화려한 꽃다발을 들고 선 직원들이 정자세로 일렬로 서 있었다. 공항 관계자들은 모두 검정 정장을 갖춰 입고 어깨에 무전기를 맨 채 입국 게이트 앞을 번갈아 바라보며 긴장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누군가는 손바닥에 땀이 맺힌 무전을 2번이나 닦았고 누군가는 리허설처럼 걸음걸이를 점검하듯 제자리에서 발을 굴렀다. 셔터 소리는 아직 인물이 등장하기도 전인데 미리 예열하듯 여기저기서 번쩍이며 플래시가 터졌다. 입국장 주변은 어느새 사람들로 빽빽이 둘러싸였고 구경꾼들의 목소리는 작은 파도처럼 일렁이기 시작했다. 저 사람 한 번만 봐도 복 받는다더라. 내가 라이브 켰다. 오늘 이거 진짜 뜰 거야. 누군가는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했고 또 다른 이는 손에 든 스마트폰을 든 채 친구에게 실시간 생중계를 하듯 카메라를 고정했다. 누군가는 아이돌 팬미팅이라도 온 듯 사인을 받을 종이를 꺼냈고
누군가는 하이힐을 신은 발끝을 들며 더 나은 시야를 확보하려 했었다. 사람들의 눈은 하나같이 자동문 쪽에 고정되어 있었고 공기는 점점 더 팽팽하게 조여오는 듯했다. 그 시각 수레를 끌고 지나던 김복자 할머니는 그 모든 소란에서 한 발 떨어진 벽 한쪽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오늘도늘 하던 대로 바닥을 닦다가 이상하게 북적이는 분위기에 걸음을 멈췄고 청소 도구함을 벽 옆에 조심스럽게 밀어두고 양손을 모은 채 묵묵히 입국장을 바라보았다. 무릎이 약해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든 나이였지만 그녀는 놀랍도록 고요하고 담담한 얼굴로 그 자리를 지켰다. 기자들과 구경꾼들, 그리고 조명이 번쩍이는 소란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누구보다 오래 이곳을 지켜봐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느긋하고 단단한 기운이 그녀의 몸짓에 배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잠시의 정적, 곧이어 사람들의 숨죽인 기대를 깨며 수트 차림의 남성이 고개를 들고 입장했다. 바로 세계적인 인권재단 회장이자 UN 특별사절 마이클 리였다. 선글라스를 쓴 그는 길쭉한 실루엣으로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의 탄성을 이끌어냈고 셔터 소리는 폭우처럼 쏟아졌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그는 입국장 바닥에 첫 발을 내딛었다. 의전팀은 곧바로 그를 향해 다가왔다. 리허설대로라면 마이클은 곧장 레드카펫으로 걸어가 양옆에 꽃다발을 받고 준비된 포토존에서 인터뷰를 해야 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포토라인 앞까지 안내드릴게요. 그들은 익숙하게 움직였고 사람들의 시선도 레드카펫에 집중됐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모든 흐름이 멈췄다. 마이클은 주변을 한 바퀴 재빠르게 둘러보더니 갑자기 시선을 레드카펫에서 벗어나 공항 한켠으로 돌렸다. 그리고는 아무런 말도 없이 의전팀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며 사람들 사이를 가르기 시작했다. 처음엔 모두가 당황했다. 어디 가는 거야? 저쪽은 포토라인이 아닌데. 기자들이 황급히 카메라의 방향을 틀었고 의전팀은 놀라 다급히 따라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마이클은 빠르게 걸음을 옮기더니 곧장 한 노인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 노인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벽 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김복자 할머니였다. 마이클은 그녀 앞에 다다르자마자 멈춰 서더니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다. 마치 잃어버린 고향을 되찾은 듯 아니면 인생 전체를 되돌아온 사람처럼 그는 두 팔로 노인의 작고 마른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다. 그 순간 입국장의 시간은 멈춘 듯 고요해졌다. 레드카펫도 셔터 소리도 직원들의 무전도 모두가 숨을 멈춘 듯 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고 어떤 이들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둘을 바라보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분이 누구시길래? 수십 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마이클의 등 뒤로 향했고 기자들의 손놀림이 갑자기 느려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조용한 온기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다. 그 노인은 다름 아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바로 그 자리, 벽 한쪽에 조용히 서 있던 복자 할머니였다. 평생 공항을 닦고 치우며 살아온 모두에게는 투명한 존재였던 그녀가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인물의 품에 안겨 있었다. 마이클은 말없이 그녀를 꼭 끌어안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들썩였고 곧이어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선글라스를 벗은 그의 눈은 진심, 어린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첫 마디는 이분이 제 인생을 바꿔준 유일한 어머니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입국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카메라 셔터 소리도,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목소리도, 무전기 소리조차 잠시 멎은 듯했다. 모두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그 둘을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까지 레드카펫 앞에 서 있던 수많은 스포트라이트가 이제는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복자 할머니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듯 그저 멍하니 마이크를 바라보다가 이내 얼굴을 살짝 붉히며 조심스레 그의 등을 두드렸다. 아이고, 이런 건 왜 하냐? 사람들 다 보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엔 잊혀지지 않는 정이 담겨 있었다. 기자들 중 누군가가 조심스레 물었다. 저 회장님, 혹시 어떤 인연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제야 마이클은 천천히 몸을 풀며 마치 세상에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듯 입을 열었다. 제가 3살 무렵이었습니다. 인천의 어느 낡은 공중화장실 앞에 아무도 모르게 아무 흔적도 없이 버려졌다고 들었습니다. 이름도 생일도 보호자도 없이 그냥 그 아이라고 불렸죠. 그 순간 입국장 전체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셔터 소리에 취해 있던 기자들이 펜을 내려놓았고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구경꾼들마저 슬그머니 화면을 내렸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호흡을 가다듬었고 누군가는 눈썹을 찌푸린 채 멍하니 말을 따라갔다. 마이클은 말을 이어갔다. 그렇게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입양이 결정되기까지 몇 달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공항 근처 철길 옆 허름한 쪽방촌에 맡겨졌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엔 새 건물이 들어섰다지만 당시엔 비닐로 창문을 덮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그곳에서 저는 처음 이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다시 할머니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짧게 미소를 지었다. 그땐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배는 늘 고팠고 낯선 사람들 속에서 하루하루가 무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다가오시더니 뜨끈한 된장국 한 그릇을 제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조용히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앞치마 자락을 손에 꼭 쥐고 있었고 입술이 가볍게 닫혔다가 열리기를 반복했다. 저는 너무 배가 고팠지만 겁이 났습니다. 누가 나를 혼내지는 않을까? 혹시 도둑이라며 뺏지 않을까? 그래서 국을 앞에 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죠. 괜찮아. 천천히 먹어. 여긴 네 자리야. 그 말을 되뇌는 순간 마이클의 목소리는 아주 조금 떨렸다. 공항의 모든 소리가 멎은 듯 그 다정한 말 한마디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 말이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받아들여졌구나 하고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나도 있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누군가가 나를 받아주는구나. 그 깨달음 하나로 저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복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그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 눈가엔 어느새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 눈물은 말없이 흘러내렸다가 주름진 뺨을 따라 조용히 떨어졌다. 기억은 흐릿했다. 하지만 그날 종이컵에 뜨거운 국을 담아놓고 입도 대지 못하던 그 꼬마의 얼굴은 아직도 생생했다. 입을 반쯤 벌리고 낯설고 겁먹은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눈앞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어른이 되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너였구나. 복자 할머니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고 그래, 그렇게 컸구나. 잘 자라줘서 고맙다. 그 말에는 세월이, 그리움이, 그리고 자신도 몰랐던 감정이 고스란히 실려 있었다. 마이클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입양이 결정된 날, 저는 이분이 싸주신 주먹밥 2개를 품에 안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모르는 나라로 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그 주먹밥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 온기 하나로, 그 아주머니의 손맛 하나로 저는 그 긴 시간을 견딜 수 있었고 그 기억 하나로 낯선 땅에서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저에게 가족이라는 단어가 처음 생긴 건 바로 그날부터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입국장에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은 눈시울을 훔쳤다. 카메라를 들던 손이 떨려 셔터를 놓친 기자도 있었고 이런 사연이 있을 줄은 몰랐어. 하고 중얼이는 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복자 할머니를 지나쳐 갔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녀를 다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엔 안타까움이 아닌 존경이 담겨 있었다. 복자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긴 세월 동안 누구 하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던 그곳에서 오늘 드디어 누군가가 그녀를 세상 앞에 내어주고 있었다. 마이클의 고백이 끝났을 때 입국장은 말 그대로 숨죽인 침묵에 휩싸였다. 그 누구도 입을 떼지 못했고 플래시마저 잠시 멈춘 듯 고요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며 마이클이 마이크를 손에 들었다. 그는 잠시 복자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들고 주변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의 은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했던 위대한 분을요.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울림은 공항 전체를 감싸는 듯 깊었다. 그래서 저는 이분께 제 진심을 담아 작은 선물을 드리려 합니다.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최고급 요양시설에 어르신을 모실 예정이며 한국 정부와 협의해 국제인권명예 시민상도 수여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입국장에 있던 사람들의 눈이 커졌다. 그동안 복자 할머니를 향해 인사 한마디 건네지 않던 공항 직원들, 거기 좀 치워주세요. 라며 쓰레기를 발로 밀던 몇몇 이들, 그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떨구기 시작했다. 앞줄에 서 있던 공항 관리팀장은 어색하게 손을 모은 채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항상 복자 할머니를 지나쳐가던 청소팀 막내 직원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복도 벽에 기대에 숨을 몰아쉬었다. 한동안 복자 할머니가 걸레를 짜고 있던 자리 근처에서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안절부절 못했다. 복자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마이클의 말에 얼떨떨한 표정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조명이 낯설었고 마이클의 호의가 너무도 커서 도리어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이고, 난 그런데 안 가도 돼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면 되지.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마이클은 고개를 저으며 따뜻하게 웃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더는 혼자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순간 조용히 지켜보던 한 공항 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와 할머니께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몰라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가 뒤따라 연이어 고개를 숙였다. 그날 입국장에는 박수도 터지지 않았고 함성도 없었지만 누구보다 깊고 조용한 존경이라는 감정이 공기를 타고 천천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김포공항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졌다. 누구도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복자 할머니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조금씩 느려졌고 그녀가 바닥을 닦고 있으면 누군가는 조심스레 돌아가거나 슬며시 길을 비켜주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그 손걸레질 하나에도 이제는 조용한 존중이 깃들어 있었다. 청소 도구함을 끌며 자동문 쪽으로 향할 때면 이전 같았으면 할머니가 팔로 문을 밀어야 했던 그 순간에
누군가가 먼저 재빨리 뛰어가 문을 열어주곤 했다. 할머니, 무거운 수레 끌지 마시고 이쪽으로 도세요. 이제는 그녀의 존재가 공항의 배경이 아니라 중심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다. 익숙한 얼굴에 직원이 작은 머쓱한 웃음을 띠며 말을 걸었다. 오늘은 좀 쌀쌀하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예전 같으면 눈도 마주치지 않던 이들이 이제는 그녀를 향해 인사를 건넸다. 어떤 날은 카페에서 산 따뜻한 라떼를 건네며 이거 할머니 드시라고. 원래는 진한 걸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이게 제일 따뜻하더라고요. 라고 수줍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복자 할머니는 그저 고마워요라는 한마디로 받아들였다. 부담스러워하지도 과하게 감동한 척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조용했고 손은 언제나처럼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만큼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말했다. 그냥 청소부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진짜 대단한 분이었네. 그 말이 입국장을 오가며 속삭이듯 이어졌고 사람들 사이에선 김복자 할머니라는 이름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다. 그런 변화들 속에서도 복자 할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했다. 마이클이 준비한 최고급 요양시설, 전담 간병인과 따뜻한 식사, 햇살 가득한 정원이 딸린 그곳의 입소 제안도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사양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야. 할머니는 마이클에게 그렇게 말했었다. 내가 이 바닥을 닦고 있어야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지. 이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깨끗한 시작이 있어야 좋은 하루도 있는 거니까. 그녀는 진심이었다. 세상 사람들 누구보다도 자신의 일을 사랑했고 그 일을 통해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편안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다. 사람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매일 무심코 밟고 지나갔던 반짝이는 공항 바닥은 누군가의 묵묵한 수고와 정성이 있었기에 그렇게 반짝였다는 걸. 그리고 그 누군가는 세상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큰 사랑을 나눠준 사람이었다는 것을. 복자 할머니의 삶은 단 한 번도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길은 누군가의 삶을 바꾸었고 그녀의 조용한 헌신은 결국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왔다. 지금도 김포공항 어딘가에선 새벽같이 출근해 조심스럽게 손걸레를 짜고 한 칸 한 칸 바닥을 닦는 한 할머니가 있다. 모두가 바쁘게 지나가는 그 입구 구석에서 여전히 같은 자세로 같은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인사를 건넨다. 복자 할머니,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그리고 그녀는 늘 그랬듯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는다. 그 미소엔 피로도 후회도 없다. 오직 자부심과 따뜻함이 담겨 있다. 그분의 이름은 김복자. 사람들이 가장 쉽게 무시하고 지나쳤던 자리에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이다. 여러분은 김복자 할머니의 일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꾸준히 따뜻하고 감동적인 실화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